최근 미국 시장에서 가장 위험했던 장면은 미국 30년물 국채금리 5% 돌파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AI 패권 경쟁 때문에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력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리까지 올라가며 미국의 이자 부담 역시 폭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새로운 국채 수요처 확보가 시급해졌고 그 현실적 해답 중 하나가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이 AI 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 국채 수요가 필요한 상황에 스테이블 코인을 확대시키고 이에 따른 클래리티 법안을 가속화시키며 이 클래리티 법안 가속화에 따른 로빈후드 수혜, 이 흐름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오늘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주강입니다. 오늘도 ARM, 로빈후드, 아마존 투자 종목 계좌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RM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 131.6%, 수익금은 약 4,360만원입니다. 두 번째 로빈후드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21.5%, 수익금은 마이너스 약 1,070만원입니다. 세 번째 아마존 수익 현황입니다. 아내 계좌, 자녀 계좌, 법인 계좌를 모두 합산한 아마존의 수익률은 20.5%, 수익금은 약 1,331만원입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막대한 국가 부채, 둔화되는 생산성, 높은 금리 부담, GDP 대비 부채 비율 증가입니다. 과거 미국은 글로벌화, IT 혁명,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생산성 혁명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의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와 재정지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률 자체를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는 압박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AI입니다. AI는 단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닙니다. 노동 자동화, 생산성 향상, 물류 최적화, 금융 자동화, AI 에이전트, 로봇, 국방, 바이오, 클라우드 모든 산업을 다시 재편상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캐펙스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AI로 새로운 산업혁명을 만들겠다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산업에서는 문제점이 하나 있죠. 바로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를 건설하려 해도 GPU, CPU, HBM, 네트워크, 전력, 냉각, 송전망, 변압기, 원자력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게다가 AI 데이터 센터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앞으로도 국채 발행 증가, 재정 적자 확대,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미국 국채를 앞으로 누가 사주냐가 미국에게는 중요한 숙제입니다. 과거에는 중국, 일본, 해외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고 있고 일본 역시 금리 문제로 여유가 크지 않습니다. 즉 미국은 새로운 국채 수요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 코인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국채 수요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들은 미국 단기 국채, 현금성 자산, 미국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미국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달러 영향이 확대되며 미국 금융 패권이 강화되며 이러한 현상이 동시에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AI 패권 경쟁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유지하려면 계속 미국 국채를 사줄 구조가 필요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현실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정치권 분위기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크립토는 위험하다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미국 달러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리티 법안과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 크립토 산업 문제가 아니라 AI 패권, 달러 패권, 국채 수요, 미국 금융 영향력이 모두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국 이권이 걸리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결국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달러 패권, 금융 시스템, 기술 패권 이 연결이 되면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장기채의 금리 움직임은 오히려 정치권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국채 수요처를 더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크립토 제도화 속도를 가속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어떤 코인이 몇 배 갈까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큰 기업들은 돈이 흐르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검색 플랫폼인 구글, 스마트폰 시대에는 앱스토어 플랫폼인 애플, 클라우드 시대에는 클라우드 플랫폼인 아마존, 이러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제도화 시대에는 금융 트래픽이 모이는 플랫폼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후보 중 하나가 바로 로빈후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빈후드를 아직도 주식 거래 앱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로빈후드가 가는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금융 통합 플랫폼입니다. 현재 로빈후드는 주식, 옵션, 현금 관리, 은퇴 계좌, 크립토, 예측 시장, 구독 서비스를 동시에 확장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코인 거래소가 아니란 것이죠.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경쟁사 대비 리스크 분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크립토 산업 성장의 직접 수혜 기업입니다. 즉 반대로 거래량 감소, 알트코인 침체, 규제 변수 등의 영향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빈후드는 다릅니다. 크립토가 성장하면 수혜를 받지만 크립토만으로 회사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즉 리스크 분산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도권 금융과 연결된 플랫폼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미국 정치권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보다는 기존 금융 안에서 관리 가능한 구조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빈후드는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로빈후드의 진짜 핵심은 토큰화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 비트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핵심은 토큰화 주식, 토큰화 채권, 토큰화 ETF, 토큰화 MMF, 실물자산 토큰화입니다. 즉 모든 금융 상품이 디지털화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열리면 기존 금융과 크립토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빈후드는 미국 리테일 사용자 기반 모바일 금융 경험, 그리고 기존 금융 연결성, 크립토 시스템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토큰화 시대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 가능한 플랫폼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까지도 AI 산업과 디지털 금융을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AI 투자 확대를 위해 첫째, 미국 재정 확대, 둘째, 국제 수요 필요, 셋째, 스테이블 코인 확대, 넷째, 크립토 제도화, 다섯째, 디지털 금융 플랫폼 성장, 이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AI 인프라, 달러 패권, 토큰화, 디지털 금융이 모두 동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장이 이 연결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로빈후드를 단순 거래앱이 아니라 미국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다시 보기 시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방향성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순간 로빈후드의 밸류에이션 역시 지금과는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도체 폭등에 가려진 지금이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준비할 유일한 시간임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감사합니다.